사형 집행 당일 새벽 교도소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미녀 사형수라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연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온 지 2개월째였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여간수 최 경사는 서연의 신변 정리를 돕기 위해 그녀의 수감복을 갈아입히려 했다. 그때 낡은 수의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약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야? 피임약? 최 경사의 눈이 커졌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독방 사형수의 소지품에서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다. 최 경사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배에 시선을 던졌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서연의 복부가 떨리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사형수 104번, 임신이 의심됩니다. 교도소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형 집행 30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법무부 지침상 임신 중인 사형수는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긴급히 호출된 의료진의 초음파 검사 결과 서연의 뱃속에는 12주 된 태아가 숨쉬고 있었다. 누구냐? 대체 누구야? 교도소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외부 면회도 철저히 금지된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서와 교도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감시망이 뚫린 대사건이자 죽음을 기다리던 죄수가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괴한 반전이었다. 사형 집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경찰 조사팀이 투입되어 서연의 지난 2개월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무죄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예요. 알고 보니 서연은 수감 전 이미 임신 상태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임신 중절 약을 먹어야 했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그녀는 교도소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가짜 피임약, 사실은 영양제를 공수받으며 버텨온 것이었다. 임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녀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남편을 죽였을 리 없다는 감성적인 접근부터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형수에서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로 격상되었고 그녀를 죽이려던 법은 이제 아이를 위해 그녀를 살려야만 하는 모순에 빠졌다. 사형이 멈춘 지 사흘째 서연은 독방이 아닌 의료사동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안도감이 아닌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연에게 몰래 영양제를 전달하며 임신을 유지하게 도왔던 조력자는 의외의 인물, 교도소의 주임 의사 박 박사였다. 박 박사는 밤늦게 서연을 찾아와 나직이 속삭였다. 서연 씨, 임신 사실이 터진 건 계획 밖이었지만 이제 놈들이 움직일 겁니다. 밖에서 당신을 죽이려던 놈들이 이제는 교도소 안에서 당신과 아이를 지우려 할 거예요. 서연이 누명을 썼던 재벌가 비자금 횡령 및 살인 사건. 그 배후에는 서연의 시동생이자 현재 그룹의 실권을 잡은 강태윤 회장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사형당함으로써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히길 바랐다. 강 회장은 자신의 수하이자 전직 형사 출신인 보안과장 조영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린다. 태동이 확인됐다고? 그럼 태동이 멈추게 만들면 되겠군. 집행이 안 된다면 사고사로 처리해. 어느 날 밤 의료사동의 CCTV가 일제히 먹통이 되었다. 서연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든 괴한이 들어왔다. 괴한은 침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고 서연은 미리 확보해둔 날카로운 메스로 괴한의 발등을 찍으며 복도로 도망쳤다. 그녀를 돕는 건 오직 최 경사와 박 박사뿐. 경찰서와 교도소 내부에 강 회장의 매수된 끈아풀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서연은 이제 배 속의 아이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출이 아닌 증명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서연은 박 박사가 건네준 초음파 사진 뒷면을 살폈다. 거기엔 수감 전 서연이 미리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의 접속 암호가 미세한 점자로 새겨져 있었다. 강 회장이 그토록 그녀를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 그녀의 임신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강 회장을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교도소 내부의 암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서연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보안과장 조영감이 폭동 진압을 명분으로 무장 교도관들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 내 손 잡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최 경사는 사전에 박 박사와 짜고 서연을 응급환자로 위장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조영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최 경사는 검문소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교도소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사형수와 간수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연이 수감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외곽의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뒷면에 새겨진 점자는 그곳 고해성 사소 아래 숨겨진 USB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추격조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통신을 끊었음에도 그들의 뒤로 검은 세단 세 대가 라이트를 끄고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최 경사님, 먼저 가세요. 이 자료만 있으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니요, 아이와 당신 둘 다 살리는 게 내 임무입니다. 최 경사는 자신의 전 동료이자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 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형 언론사는 이미 강 회장의 송기에 놀아나고 있었기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개인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폭로였습니다. 강 회장의 하수인들이 성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서연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붉은 수의를 입은 임산부 사형수의 모습은 접속자 수 수십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강태훈 회장의 비자금을 증명할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뱃속의 아이와 저를 죽이려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괴한들이 들이닥친 순간 전국 수십만 시선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 진짜 경찰이 도착했고 강 회장의 범죄는 세상에 폭로됐다. 재심 끝에 서연은 무죄. 그리고 몇 달 뒤 아기의 울음이 병실을 채운다. 넌 죽음의 문턱에서 태어난 기적이야. 사형대에서 시작된 태동은 한 여자의 생명과 진실을 살려냈다.